네, 1월 6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들의 표정을 보면 네. 오늘의 시장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오자마자 엄청 우울해 보이셔요. 답답한 시장이라서 사실 뭔가 좀 묘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좀 궁리를 해봐도 시장 네. 흐름이 참 어렵다라는 결론밖에 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시장에 대한 뭐 비율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양대 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네.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무료 방송 얘기를 할 때 12월 달 고용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둔화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ADP 민간 고용지표, 물론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시장 예상치가 이제 37만 한 5천 명 정도 신규 고용이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80만 명이 넘게 지금 신규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네. 고용이 지금 워낙 빠르게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가뜩이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고용까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더 가팔라지겠구나. 이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생긴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FMC 의사록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이제 QE,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때도 테이퍼링 했고 금리 인상했고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요 이제 행로를 그대로 지금 다시 밟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이퍼링은 올해 3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될 거고 금리 인상 시점이 사실은 4월 내지는 6월 뭐 이쪽으로 이제 예상을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거고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는 한 2023년이나 돼야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연준 위원들이 의외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네. 속도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커멘트를 피력을 좀 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큰 부담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는 항상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좀 크게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에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네. 오늘도 다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슈들은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될 이슈예요. 제가 올해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 때 상저하고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써드렸던 이유가 바로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라든지 각종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될 이슈고 연준의 대차 대표 축소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끝낸다는 얘기는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는 얘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소위 말해서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 부채를 이제 줄이는 단계로 이제 간다. 말 그대로 이제 긴축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될 노이즈다. 다만 시장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요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내재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북락 흐름이 나타난다거나 뭐 공포에 투매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업종별로 뭐 분명히 차별화가 좀 있겠지만 사실상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수가 회복이 될 때 어떤 종목들이 항상 먼저 반등이 나왔는지를 떠올려 보신다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제 저는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순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한 게임 업종,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좀 치우쳐 있는 이 투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수급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코스닥 지수는 충분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가 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1000포인트까지 지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감매도 국면이다. 실익 없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1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스탠스가 바뀌는 걸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상저하고 통화정책 노이즈로 증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이에 주의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뭐 조정이 들어온 종목, 좋은 네. 종목을 미리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취해도 괜찮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한번 오늘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12월 3일에 편입한 자화전자부터 리뷰해볼 텐데요. 19,500원에 매수한 후에 지금 45%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도 분석해 주실까요? 자화전자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2%나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더 도와줬다면 직전 고점 28,000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탄력적인 지금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고요. 애플 쪽으로 이제 OIS 이제 공급을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구미 쪽에 이제 MOU 체결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1,900억 원을 들여서 공장 투자를 하고 나면 이게 비단 스마트폰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장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 LG 이노텍과 같이 지금 애플 쪽으로 OIS 모듈을 지금 탑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애플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LG 이노텍은 목표주가 지금 40만 원짜리 리포트가 지금 나올 정도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자화전자는 저는 지금도 뭐 4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못 가도 3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3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는 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흐름 좋은데요. 자화전자 3만 원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어제 편입했던 이노매트리입니다. 네. 오늘 소폭 하락 중인데요. 앞으로는 오늘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내일은 좀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노매트리,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연이어 소개해드리면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2차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엠플러스라는 종목. 오늘 장 초반에 이 종목도 주가가 거의 뭐 1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원익 P&E 같은 종목도 오늘 8%나 지금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V1텍이라든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노매트리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일종의 순환매 사이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장비 종목들을 수급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모멘텀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대규모 이제 투자 사이클, 실적이 결국 상당히 좀 좋아지고 대규모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2차전지 장비 종목들 무료 방송 때도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매트리는 계속해서 홀딩 해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그린플러스입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아직도 조금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16,500원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 뭐 자꾸 시장 탓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100개 가까운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 오늘 평균적으로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그린플러스는 오히려 어제 오늘 거래가 조금 줄어들면서 그냥 단순히 21선 눌림목 정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그린 에너지에 대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15,500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이 좀 잡혀진다면 18,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린플러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은요, 다날입니다. 16,900원에 30%예요. 어제 오늘 가장 힘든 업종이 이 NFT라든지 네. 게임 이런 업종이에요. 작년 연말에 워낙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조정도 그만큼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날도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 매도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12,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해놓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면 뭐 어쩔 수 없이 손절 매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 깨지고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원킬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장이 많이 빠지니까요. 네. 거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무거운 종목 내지는 이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성장률을 좀 보셔야 된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를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21,600원에 오비고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끈하게 올랐던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가 인포뱅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인포뱅크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고 자율주행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으로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과거에 이제 납품을 했었던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그야말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0,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무려 지금 27,000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따져본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오비고라는 종목이 오히려 훨씬 더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넥티드 카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인베디드 솔루션, 그다음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이제 로열티라든지 라이센스, 유지 보수 사업을 통해서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국내 이제 완성차 기업과 글로벌 완성차 이제 탑3에 들어가는 기업들하고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르노, 삼성, 그리고 이제 해외 이제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BMW 그룹, 그리고 이제 레인지로버 그룹의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그룹 쪽으로 바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미드웨어 소프트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오늘 말씀드리는 오비고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TV 광고에서 그 르노 삼성의 SM 이제 새로운 차량 모델이 이제 광고를 탈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네. 자동차 안에서 직접 결제하는 화면이 아마 광고로 보도가 된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어찌 보면 페이먼트라고, 인카 페이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자동차에 이제 탑재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오비고이기 때문에 전장화가 지금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아직도 차량용 반도체 풍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분명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분명히 이제 이 전기차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향후에 이제 인카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할 거냐면 작년부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까지 보시면 파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바로 커넥트카 시장의 이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아래쪽에 회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인포테인먼트거든요. 연평균 2023년까지 29.7% 거의 3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세가 나타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산업 분야에서도 확실한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수주 이력,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단순히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결코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안전 이슈가 이제 계속 부각되면 될수록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을 보면 향후에 오비고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제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요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25,000원 정도 말씀드릴 텐데 작년 7, 8월 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고점이 이제 거의 한 3만 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갔었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는 뭐 큰 무리 없이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자율주행 관련 주죠. 오비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장이 많이 어려운 만큼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은 좀 시장 진단을 좀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에 대해서 좀 두렵고 좀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은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